안녕하세요. 저희는 생화딕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펫토너패드를 이용한 친환경 3D 모르타르 제작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은 엥? 이게 뭐지? 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 주제를 이용하면 요즘 기후환경 문제가 대세잖아요. 기후 때문에 집을 잃는 이재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저희는 임시주택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 문과분들 혹시 난민에 대해 관심 많으신가요? 네, 난민들도 요즘 UN 난민 기구에서 이 모르타르를 활용하여 임시주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과, 문과 모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너패드를 사용해 보신 적 계신가요? 토너패드는 합성 섬유에 피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인 토너를 부은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스킨케어 단계를 간소화하는 스킨케어가 뷰티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토너패드가 뷰티 업계의 주요한 제품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한 H&B 스토어에서 배포한 기사에 따르면 패드 제품 카테고리의 매출이 지난 3년간 매년 30%씩 성장하면서 주목도와 판매량 모두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너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펫토너패드가 다량으로 배출됩니다. 토너패드는 재활용률이 낮고 폐기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기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펫토너패드와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LA를 활용하여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3D 모르타르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버려지는 펫토너패드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팀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토너패드를 한 번 사용할 때 두세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용이 반복되면 1인당 1년에 약 720개에서 1080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펫토너패드가 배출됩니다. 이렇게 토너패드의 사용과 그로 인한 펫토너패드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너패드의 재질 조사를 실시하고 기숙사에서 펫토너패드를 수거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자료 조사 중 합성 섬유를 이용하여 3D 모르타르를 제작하는 논문을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펫토너패드를 활용하여 3D 모르타르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발표에 앞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담겨 있으니 주의 있게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미안합니다. 저게 스피커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발표하는 팀들은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자막이 뜨죠? 예, 영상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건축용 3D 모르타르 덕분에 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짤주머니처럼 이렇게 짜서 올리는 과정이고요. 네, 딱 11시간 만에 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7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요. 보통 1억 6천만 원 정도 드는데 약 9천만 원 정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탐구하기 앞서 먼저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모르타르란 건축, 토목, 예술품 등등 건설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에 사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건축용 모르타르를 말합니다. 주로 시멘트, 모래, 물과 더불어 특정 첨가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첨가제들로 인해 적충 후 변형 없이 형태 유지력이 뛰어나고 정밀한 구조를 구현해내는 데 유리합니다. 또 빠르게 연결되고 높은 유동성을 가짐과 동시에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 동결융해란 콘크리트가 저온과 고온의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동결과 용해를 반복하여 서서히 열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동결 시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다가 융해 시 다시 녹아 팽창 능력이 가해지면 미세균열이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강도가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슈미트 해머란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의 경도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해머가 비파괴적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슈미트 해머 내부의 스프링을 이용하여 눌렀다 튀어나오는 정도를 이용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슈미트 해머를 통해 반발 계수를 측정한 후 압축 강도를 이 상관식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타르는 일반적으로 계수를 A에는 0.6, B에는 1.4를 사용하여 변환해야 합니다. 저희 팀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대조군은 토너패드를 포함하지 않은 모르타르로 설정하였고, 실험군은 코튼, 텐셀, 폴리에스터, 레이온이 각각 포함된 모르타르로 다른 종류의 섬유를 가진 토너패드 4개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섬유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코튼은 모카솜을 주 원료로 하여 통기성이 좋지만 주름이 잘 생기는 천연 섬유입니다. 텐셀은 흡수성이 좋고 유칼립투스 나무 등 식물성 소재로 만든 친환경적인 섬유입니다. 그 다음 폴리에스터는 내구성이 강해 형태 유지에 뛰어나지만 흡수성이 낮은 합성 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온은 셀룰로스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든 합성 섬유로 매끄럽고 얇지만 물에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진 섬유를 포함한 토너패드와 대조군을 두고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에 가장 필요한 토너패드를 모으기 위하여 1학년, 2학년 각 학년별로 나누어 일주일 간격으로 기숙사에 방문하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사용했던 토너패드를 모으고 선생님께 토너패드를 기부받고 1학년, 2학년 자습실과 3학년 샤워실에 토너패드 수거함을 두는 방식으로 토너패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토너패드를 소재별로 구별하기 위해서 화장품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했고요. 그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분류한 토너패드를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씻어줬습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 성분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2차 세척까지 해주었습니다. 이후 건조기를 40도로 설정하고 그에 토너패드를 넣고 3일간 건조했습니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는 재료 검증을 실시했는데요. 선행 연구에 나와 있던 재료의 값을 5 곱하기 5 실리콘 몰드에 알맞게 변환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첨가대체를 사용했지만 저희는 구할 수 없어 대체제를 사용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에틸렌 비닐 클로라이드의 대체제입니다. 옥수수 가루와 람다카라기난 분말, PLA 분말을 사용했고요. 슈퍼플라스틱제의 대체제로는 물엿, 플라이래시 대체제로는 제올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대체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옥수수 분말로 만든 모르타르이고 오른쪽이 PLA로 만든 모르타르입니다. 왼쪽은 형태가 유지되지 않았고 유동성이 떨어졌으며 가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모양을 완벽히 구현해냈고요. 가루 역시 떨어지지 않았기에 저희는 PLA를 선택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이 물엿으로 만든 모르타르인데요. 모르타르와 물엿이 섞이지 않아 층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엿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올라이트인데요. 제올라이트를 미포함했던 모르타르의 강도는 약 10 정도였고 포함한 모르타르는 12, 약 2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 저희는 제올라이트를 대체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 골격을 수립하고 본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 저희는 포틀랜드 시멘트 200g, 모래 50g, 제올라이트 20g, PLA 30g, 물 80ml를 모르타르의 기본 골재 값이자 대조군의 구성 비율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각 종류의 토너패드를 약 6mm 간격으로 자른 후 물 50ml와 함께 믹서기에 넣고 분쇄했습니다. 그 후 에어로프레스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 토너패드만 남게 합니다. 이를 앞서 설정해 놓은 모르타르의 기본 골재 값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 후
만들어진 모르타르를 5×5 실리콘 몰드에 넣은 후 40도로 설정된 배양기에 넣고 5일간 건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잘 갖춰진 모르타르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슈메트 해머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압축 강도를 측정했는데요. 먼저 타격 지점을 5개로 설정하고 3D 모델링을 통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모르타르의 타격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그 후 사포로 표면을 매끈하게 간 뒤에 슈미트 해머로 압축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후 슈미트 해머식에 앞선 값을 대입하여 압축 강도를 계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는 동결용의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모르타르를 영하 18도로 설정된 냉동실에 3일간 동결시킨 후 약 35도의 물을 수조에 넣은 후 여기에 동결된 모르타르를 넣어서 1시간 동안 해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용해된 모르타르의 앞전에 표시한 타격 지점에 다시 한번 슈미트 해머로 압축 강도를 측정합니다. 그 후 다시 식에 넣어 계산한 후에 동결 용해 전후의 압축 강도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슈미트 해머로 만든 모르타르의 구조물을 부순 뒤에 중앙에 섬유가 많이 몰려있는 부분의 구조물을 채집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비교합니다. 압축 강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동결 용해 전에는 코트넷 값이 23.3으로 가장 높았고 동결 용해 후에도 코트넷 값이 1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동결 용해 전후를 비교했을 때 동결 용해 후에 압축 강도의 값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결 용해 전후 평균값의 차이는 대조군이 5.1로 가장 작았고 코튼이 10.4로 두 번째로 가장 작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코튼의 압축 강도 값이 가장 높았지만 대조군이 시험군보다 압축 강도의 값이 훨씬 적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가 혼합된 모르타르를 깬 후 섬유가 밀집된 부분의 구조물을 채취하여 현미경을 통해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다른 섬유들은 내부 구조가 균질하지 못해 군데군데 빛이 들어오는 반면에 코튼은 전체적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튼의 내부 구조가 가장 균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내부 구조의 균질도와 압축 강도 값 사이의 상관관계는 저희가 알아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할 탐구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아쉬웠던 점은 3D 모델링으로 집을 구상하여 모르타르를 통해 직접 만들려고 했지만 건축용 3D 프린터 기기가 없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3D 모델링으로 집을 직접 구상해보고 섬유가 혼합된 모르타르가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이핑백에 코튼을 혼합한 모르타르를 넣은 후 사진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의 탐구를 이용하면 토너 패드를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과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탐구가 환경오염 문제와 미세 플라스틱 배출 문제의 해결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